네, 안녕하세요. 클리켄입니다. 오늘은 뭐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. IPSC와 에어소프트의 게임 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틀린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썸네일의 사진처럼 뭐 이렇게 서로 간에 게임 영상이나 이런 건 있지는 않아요.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 에어소프트를 전혀 모르는 이제 지인분, 이제 어딘가 뭐 이렇게 놀이동산 아니면 이벤트 전시장을 갔을 때 그 비비탄 총 갖고 인형을 뽑는 거 아니면 점수판을 맞춰서 점수를 많이 내는 거 그런 게임장이 있잖아요. 그 에어소프트를 전혀 모르시는 지인분이 이제 말을 하죠. 제가 에어소프트 하는 거 아니까. 그 에어소프트 하니까 이런 거 정말 잘하지 않냐? 한번 해봐라. 이렇게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에어소프트 유저 게이머분들은 슈팅 매치에 굉장히 약합니다. 물론 그 와중에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IPSC 슈팅 매치 쪽과 에어소프트를 겸해서 같이 하시는 분은 뭐 당연히 잘하실 거고 대부분 제가 3년 넘게 하면서 평균적으로 에어소프트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슈팅 매치는 굉장히 약합니다. 더군다나 그런 전시장에 있는 인형 뽑기라든지 뭐 점수판 맞춰서 게임하는 방식의 그 에어소프트 건들은 세팅조차 굉장히 낮아요. 안 돼 있어요. 저희가 에어소프트 게임 할 때는 개인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하잖아요. 자기에 맞춰서 세팅이 다 돼 있고. 네, 그런데 이런 행사장에 있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에어소프트를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이 쏘나 아니면 뭐 경험이 있던 사람이 쏘나 별 실력 차이가 없어요. 뭐 아무래도 좀 더 만져본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경험상.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토대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에어서포터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라이플이나 뭐 핸드건을 이용해서 격발했을 때 굉장히 모든 거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실제 아시겠지만 에어소프트 게이머 유저분들은 실제 이게 모의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. 사람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는 좀 경험을 많이 쌓여지면 굉장히 잘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슈팅 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많이 얻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.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 올린 적도 있지만 이 팀원분들과 같이 저희 필드에서 제가 간단하게 슈팅 매치를 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해봤던 분들 중에서도 에어소프트는 굉장히 잘하십니다.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실제 그런 슈팅 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약해요. 이유는 저희가 에어소프트 게임 같은 경우는 타켓으로 따지면 사람이 타켓이잖아요. 굉장히 큰 타켓이 되는 거죠. 거기에 굳이 저희가 격발할 때 정조준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그 사람 몸에 어느 부위를 맞든 다 전사, 그러니까 아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조준을 해서 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. 그냥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상대방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. 이동을 하죠. 거기에 반격까지 합니다. 그런 룰이기 때문에 에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.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따로 이렇게 뭐 IPS 시점 슈팅 매치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타켓에 정확한 위치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 연습을 잘 안 합니다. 뭐 타켓은 있어도 그냥 그 타켓을 어딘가에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정확히 가운데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연습을 안 해요, 대부분. 그리고 IPSC 같은 경우는 게임 방식 자체가 타켓이 대부분 고정이 되어 있어요. 물론 움직이는 타켓도 있습니다. 하지만 움직이는 타켓조차도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게 되죠.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타켓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스포츠예요. 그러니까 좀 틀리죠. 거기에 또 이제 룰이 있겠죠. 총구 방향은 타켓 기준으로 해서 벗어나면 안 되고, 뭐 이동 시에 트리거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, 뭐 라인도 밟으면 안 되고,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. 물론 에어스포트도 그 팀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은 다 있습니다. 근데 이 경기 방식 자체가 틀려요. 그냥 유일하게 좀 완벽하게 공통점으로 된다는 거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한다는 점이죠. 물론 그 IPSC 같은 경우는 실제 해외에서는 실총을 가지고 대회를 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
어쩔 수 없이 실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지금 시설이 이렇게 좀 준비된 곳이 뭐 지역마다 있어요. 이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. 거기서 이제 자격증까지 딸 수도 있고요. 자격증 딸 수 있는 곳은 따로 이제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에어소프트건의 IPSC의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. 시험을 치러서. 그리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실총을 대상으로 또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 조건이 돼요. 거기에 또 합격을 하면 이제 해외에 실총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. 게임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평균적으로 에어소프트 게이머 유저분들이 슈팅 매치를 하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. 반대로 보면 IPSC에 좀 잘하시는 분이 에어소프트를 하시면 못하냐? 그건 아닐 거예요. 제가 IPSC를 뭐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몇 번 그냥 재미 삼아서 거기서 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IPSC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뭐 틀린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IPSC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 에어소프트 게임을 했을 때 에어소프트 게임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과연 그만큼 실력이 대등하게 될까? 근데 제 생각이지만 못하시진 않을 건데 에어소프트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겁니다. 예, 아무래도 이런 노하우가 더 접목이 돼요. 에어소프트 같은 경우는. 타켓을 정해놓으면 빠른 사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, 그거랑은 약간 이제 방식 자체도 좀 틀리고, 지형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아마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에어소프트 게이머가 슈팅 매치하면 완전 못하듯이, 완전은 아니죠. 에어소프트 게이머가 슈팅 매치를 하면 못하듯이 아마 그렇게 상반 비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 와중에 에어소프트와 이제 IPSC를 겸해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잘하시겠죠. 그리고 뭐 IPSC를 안 하시는데 에어소프트만 하시는데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슈팅 매치는 못하세요. 최근에 탈 대회라고 TAL 대회를 한번 했었잖아요.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출전을 해서 같이 해봤지만 다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이 거기에 출전을 했어요. 팀별로. 거의 몇 분 빼고는 잘 못하세요. 그거를. 그러니까 타켓을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들어오려고 하면 타켓에 거의 다 안 맞아요. 빗 맞거나. 그리고 또 정주전을 해서 잘 쏘려고 하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. 그게 당연한 거예요. 스포츠 게임한테는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. 근데 반면에 IPSC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움직여도 정확한 타겟을 정확히 딱 맞춥니다. 잘하시는 분은 다 그렇게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에어소프트 게이머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. 뭐 둘 다 병행해서 정말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에어소프트 거리라는 게 실총처럼 쏘는 대로 뭐 일자로 쭉쭉 뻗어나서 나가지는 않습니다. 저희가 가지고 노는 이런 특히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호법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호법 조절로 인해서 더 멀리 나가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근거리로 좀 더 축소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근데 IPSC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리가 3m에서 15m 정확한 건 아닙니다. 15m 거리까지 해서 세팅을 시켜놔요. 그래서 세팅 자체가 틀립니다. 근거리 세팅으로 다 맞춰놓고 이런 핸드건 그 세팅 자체도 좀 많이 틀리게 맞춰놔요. 근데 에어소프트 게임에 쓰이는 핸드건이나 라이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거리에다 맞춰놓습니다. 쏘면 비비탄이 가다가 붕 떠서 내려가는 식으로 맞춰요. 그래서 유효 사거리가 보통 30m 정도는 갈 수 있고 그 위에서는 뭐 이제 낙하되던가 뭐 이제 유효 사격이 안 되는 정도의 힘없이 날아가는 정도 그렇게 장거리로 다 맞춰놓기 때문에 보통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들이 타켓 연습을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그 세팅 자체가 장거리에 맞춰져 있는 걸로 해야 돼요. 실제 잘 되지가 않아요. 할 때마다 세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거든요. 다 풀러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하세요. 저 같은 경우는 필드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게임 자체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해요. 나머지 일 동안은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최근에는 그나마 좀 가까운 곳 베이스 캠프 사격장에 가서 그냥 사격 연습을 합니다.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사격하는 걸 좀 좋아해서
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사격하는 것도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. 근데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슈팅 매치 들어가면 못합니다.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것만 전문적으로 꾸준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에어소프트 게이머를 한다고 해서 슈팅 매치까지 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. 만약에 그 둘 다 잘하려고 하면 꾸준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연습을 하면 자기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듭니다. 근데 에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별다른 큰 연습을 안 해도 어차피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실력이 늘어나요. 물론 뭐 계속 하면서 실력이 안 늘지는 않겠지만 에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IPSC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느는 스포츠고 좀 IPSC와 에어소프트는 이렇게 틀리다 방식 자체가. 그래서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이 다 슈팅 매치까지 잘할 수는 없다.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오늘은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영상으로 담기에는 뭐 좀 리뷰도 아니고 해서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다가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뭐 어쨌든 오늘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